감성 친구들, 자 오늘은 각각기간을 할게요. 일단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밑에 강아지들 2마리가 저랑 잘 놀고 있습니다. 난 빨리 하고 싶거든. 너네들도 빨리.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지루하잖아, 그치? 오늘 생명과학이고 생물이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대신 외울 게 조금 많아. 그러니까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 지금 밑에 걔 강아지 웅거린 소리 나지 맞지? 자 조금 빨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눈의 옆 단면을 보고 내용이 아주 많으니까 하고 자꾸 제시 걸리는 사람 자꾸 제시 걸리는데 같은 수업을 하는데 왜 한 명 자꾸 걸리는 사람은 자꾸 한이라고 누가 목소리 은근슬쩍 내 입에서 나오는데 꼭 제시 걸리는 사람 꼭 걸리지. 정신 차리고 하세요. 정신 차리고 알겠지? 자꾸 그렇지. 알겠지? 할 때 제대로 합시다. 일단 눈부터 할게. 눈. 자, 시각은 눈에서 뭐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라고 얘기하죠. 눈. 그러면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눈은 어떻게 생겼느냐, 눈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눈의 구조. 그래서 자 눈의 구조를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바깥에서 지금 우리 눈의 옆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자 여기에 눈의 투명한 부분 보이죠? 자,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 자, 이 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채라고 하는 여기 앞쪽에 요 앞에 보이는 요 막 있죠? 자, 요 홍채를 바깥을 감싸고 있는 가장 투명한 막. 자, 이 막을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눈에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눈 앞에 우리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자 눈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투명한 막 있지. 이렇게 비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막. 됐나요? 각막 외웠지? 각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뭔가 뭐가 이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부분인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 자, 이거를 동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공. 뭔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구멍, 입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을 동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공. 자, 그러면 동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 여기 요렇게 요 보이죠? 요거 두 개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요거 너네 다 알고 있어. 요거를 홍채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자, 홍채라고 얘기하는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거를 홍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채. 그래서 이 부분은 홍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홍채. 옆에서 봤을 때 요거를 홍채라고 얘기해. 홍채는 누구의 크기를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보통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눈동자의 색깔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의 눈동자의 색깔은 요 부분은 다 까만색이야.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까만색이고 이 부분의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파란색 눈동자, 그 다음 갈색 눈동자, 회색 눈동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그거는 홍채 색깔입니다. 그래서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홍채. 그래서 홍채 요 앞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공. 요까지 됐죠?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눈 안에는 우리 안경처럼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파란색 같이 보이는 요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을 수정체라고 얘기해. 수정체.
렌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볼록 렌즈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망막도 우리 배울 건데 망막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자 이 노란색 부분을 망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 기억을 하세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함.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모체라는 게 있어. 선모체. 자, 선모체는 지금 그림에서 자, 요 부분을 선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모체. 알겠죠? 선모체. 여기도 선모체가 이렇게 있어. 눈에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에 선모체 이렇게 보이죠? 자, 선모체. 자, 선모체는 누구의 두께를 조절해 주냐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준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준다. 얘랑 구분해 줘야 돼. 홍채는 바깥쪽 채자입니다. 바깥쪽 채, 바깥채. 선모체는 안채입니다. 안채. 수정체도 안에 채자야. 알겠지? 홍채는 바깥쪽 채자고 유리체는 안에 채자입니다. 바깥채는 홍채만 바깥쪽 채자입니다. 알겠죠? 유리체 안쪽 채자, 홍채는 바깥쪽 채자, 나머지 채는 다 안에 채자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일단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준다. 됐나요? 여기서 요게 선모체다. 선모체.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리체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액체같이 생긴 걸 유리체라고 얘기하는데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해 준다. 됐나요? 일단 이름 다 알아주시고 기능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에서 각막에 여기에 근육이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눈에 근육이 연결돼 있고 눈의 뒤쪽에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막이 있거든. 이 막을 뭐라 부르냐면 공막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 눈의 흰자위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을 굴려보면 흰색 흰자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공막이라고 표현해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막이고 앞쪽에 투명한 막, 이거는 각막에 해당해요. 각막.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좀 위치가 조금 애매할 텐데 요거는 이렇게 당기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투명한 막은 각막이고 뒤쪽에 흰자위에 우리 당겨서 좀 뒤집어서 눈가를 뒤집어서 흰자위가 있으면 거기는 공막에 해당합니다. 공막. 알겠죠? 공막.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막이 있는데 요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막을 뭐라 부르냐면 망막이라고 합니다. 망막. 알겠죠? 망막.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야. 상이 맺히는 곳. 있나요? 그래서 상이 맺히는 곳이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각 세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는 세포, 시각 세포가 존재하는 부분.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우리 안쪽 막을 보면 노란색 막이 있고 바깥쪽에 흰색 막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여기서는 빨간색이 막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까만색이야. 이 막을 뭐라 부르냐면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맥락막. 알겠죠? 근데 여기는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어둠상자 역할을 해줍니다. 어둠상자. 자, 그래서 맥락막 역할, 맥락막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자, 뒤쪽부터 망막, 그 다음에 맥락막, 그리고 공막, 이렇게 막 이름이 3개입니다. 망막, 그리고 맥락막, 그래서 공막, 그렇게 3가지 막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상이 맺히는 역할, 그리고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안쪽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눈 바깥쪽에 흰자위에 해당하는 역할, 눈가리비면 흰자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공막. 우리 눈 해부하면 그 눈알 이거 요렇게 딱 잡고 해부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막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부 실험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으면 딱 보면 좋은데 유리체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
일단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각세포가 있거든요. 자, 시각세포들이 이제 얘가 빛을 감지해서 이거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반. 알겠죠? 황반. 그래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 이곳에 상이 맺혀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반. 됐죠? 자, 그리고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는 시각 시신경이 이렇게 시신경 다발이 모여 나가는 부분이 있어. 자, 이 부분은 시신경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시각세포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 대신에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에는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맹점이라고 얘기해. 맹점. 알겠죠? 자, 가끔씩 이거 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보면 어느 순간 병아리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병아리 그림의 상이 맹점에 맺혔을 때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린 이걸 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손가락 있잖아. 이거 두 손을 이렇게 손 두 개로 손 두 개를 모아서 손가락 두 개 손 두 개 겹쳐서 다이아몬드로 했다가 그 두 손을 같이 모아서 두 눈으로 같이 병아리 모양을 응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눈을 보고 오른쪽 눈을 보고 병아리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왼쪽 눈으로 병아리 모양을 봤을 때 그때 이게 두 눈으로 봤을 때 그 한쪽 눈으로는 보이고 한쪽 눈으로 안 보이고 뭐 그런 눈이 있어. 그래서 그 눈을 그게 자기가 진짜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안 보이는 눈에 그 눈의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이걸 온라인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맹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부분은 시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세포들이 여기에 상이 막 맺히잖아. 특히 여기에 황반에 잘 맺히는데 여기에서 맺힌 시세포들의 다발이 시신경을 통해서 이게 대뇌로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야. 여기에 시각신경이 가서 나중에 대뇌로 전달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시각신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제일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이 맺히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 빛이 이제 동공을 통해서 지나가겠죠. 근데 동공은 통로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빛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로 가서 유리체를 지나가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닿아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서 특히 대뇌로 가서 아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지금 내 얼굴을 보세요. 자, 아름다운 선생님이 자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에 굴절이 되어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대여 아름다운 31살의 선생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대뇌가 판단을 한다는 거야. 살이 빠지셨네 이렇게. 알겠죠? 자,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중요한 겁니다. 자,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별표 치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홍채가 확장된다. 이거를 앞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자, 옆에 있으니까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요게 홍채가 확장된다는 거야. 자, 홍채가 확장되면 동공이 요렇게 작아지죠. 어떤 곳에 가야 되냐면, 밝은 곳에 갈 때야. 자,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확장되어 동공이 축소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밝은 곳에 가면 이미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빛이 적게 들어와도 돼. 그래서 홍채가 확장되어 동공이 작아진다. 근데 어두운 곳에 가면 주변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홍채가 수축되어 동공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변의 밝기에 따라 홍채의 크기와 동공의 크기가 변화가 되는 모습. 그래서 눈의 빛의 양에 따른 조절 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요. 알겠죠? 거리에 따라서인데, 자, 요 그림을 선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모체. 알겠죠? 자, 선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모체는 어떻게 하냐면, 수정체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데,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어떻게 하냐면, 수축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야지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있어. 됐나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너네 그 무서운 병 중에서 하나 아는 병 있을까요? 수두라는 병 알죠? 수두. 알겠죠? 수두. 됐나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가수가 수두가 걸렸다. 알겠죠? 가수가 수두가 걸렸다. 됐나요? 가수가 수두가 걸렸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여 두꺼워진다. 이해됐나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됐나요?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가 얇아진다. 됐나요?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그 다음에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눈이 제일 복잡하니까 눈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그래서 눈은 동공의 크기 변화랑 그 다음에 거리에 따른 수정체 두께 변화 이렇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피부 감각을 해줄게요. 피부. 자, 우리 피부를 통해서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등을 느끼는 감각을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인데, 자, 통점은 통증을 느끼고, 압점은 눌림, 압박, 누르는 감각 이런 것들을 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접촉, 그러니까 이렇게 촉감을 촉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적인 온도 변화야. 그래서 차가움, 냉점, 그리고 따뜻함, 온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상대적인 온도 변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에 한 사람은 15도, 요 한 손은 15도에 담그고 한 손은 35도에 담근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25도에 담궜을 때 15도에 담궜던 손에서 25도로 옮겨가면 따뜻하네라고 느끼고 35도에 있던 손이 25도로 담궈지면 차갑네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하고 차갑다는 거는 절대적인 온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온도 개념이다? 상대적인 온도 개념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가 차갑다, 뭐가 따뜻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감각점이 분포하는 개수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 어떤 거는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마다 이 부위마다 있잖아. 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이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이 더 간지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가 더 간지러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냉탕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탕이 잘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바닥 때려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아픈 사람도 있어. 맞지? 그래서 같은 부위라도 다르고 내장기관도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 배가 뜨겁다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통점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너무 세게 자극을 주면 전부 다 통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냉점이 너무 차가우면 아픈 거야. 온점도 너무 뜨거우면 아프게 받아들여.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극이 피부 감각점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감각신경을 타고 이것도 전부 다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이 감각으로 가서 신경으로 가서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 모든 건 판단은 어디에서 한다는 거야? 누가 한다는 거다? 뇌가 한다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매겨주세요. 자, 민혁한 알겠죠? 자, 됐나요? 자, 1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건 누구죠? C. 자,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안 쓰면 틀립니다. C. 이름 뭐죠? 섬, 모. 자, 글자 신경 쓰시고, 체. 됐나요? 자,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B. 수, 정, 체.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한다. 자, 기호 잘 보시고, 이, 맥, 락, 막. 됐죠? 자, 그 다음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서 내가 기호를 잘못 봤나요? 자, 눈이 안 좋다. 자, D, 맥락막이다. 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다. 자, 이, 맞죠? 기호 제대로 봤죠? 자, 이 뭔가요? 어디? 자, 뭘까? 자, 한민영 얘기해봐. 한민영 뭘까? 내가 까먹었다.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막막. 자,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뭘까요? A, 홍채. 자, 그 다음에, 자, 빛, 각막, 그 다음 어디를 통한다? 수정체. 자, 유리체. 그 다음에, 니은, 망막의 시각세포. 자, 그 다음 시각신경, 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대뇌라고 지칭을 하진 않네요. 자, 가는 어떨 때야? 여기서 동공이 작아졌다, 맞지? 그러면 밝을 때의 눈의 상태이다. 자, 가는 홍채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이다? 홍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러면 수축된 상태이다.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커진 상태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먼 곳을 볼 때랑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과정이다.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피부 감각 일반적으로 통점의 수가 가장 많다. 상대적인 온도라 했습니다. 골고루 아니라 했어.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가 그 자극에 더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귀는 두 가지 감각을 느껴. 어떤 거냐면 청각이랑 평형 감각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 일단 귀의 구조를, 이건 소리도 듣고 평형도 동시에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먼저 보고 갈게요. 청각은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되어 온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 자, 평형 감각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의 회전이나 기울어짐을 느끼는 감각을 평형 감각이라 하는데, 연하 김 님이 발달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눈 다음으로 조금 복잡한 감각기관인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여기를 이렇게 생긴 걸 뭐라 부르냐면 귓바퀴라고 얘기를 해. 자, 귓바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소리가 들어가는 이 통로를 뭐라 부르냐면 외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자로 귀이자라고 얘기하고, 얘는 외자, 바깥 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길도자, 거의 아직까지 한글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한자야. 그래서 바깥 귀자, 귀란 얘기야. 그래서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 보통 여기 귀지가 많이 생기는 이 통로죠, 맞죠? 자, 여기를 외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막. 아주 얇은 막인데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 자, 이 부분은 고막이라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찢어지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자, 이 부분을 고막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막 다음에 여기에 연결돼 있는 여기 아주 얇은 뼈가 있어. 뼈. 자, 뼈가 있는데 이 뼈를 뭐라 부르냐면 귀속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 진동을 크게 해주는 이렇게 진동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귀속뼈라고 합니다. 됐나요? 귀속뼈. 됐죠? 자, 이 귀속뼈는 자,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뭐처럼 생겼니? 뭔가 좀 달팽이처럼 생겼죠, 맞죠? 그래서 이 달팽이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은 진동,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어. 알겠죠? 청각세포가 있고 이 청각세포는 요 노란색 뭐냐면 청각신경이 있어. 그래서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그래서 소리 듣는 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가서 귀속뼈에서 증폭이 된 다음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 가서 청각신경을 가서 뇌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인지 나처럼 목소리가 예쁘구나. 우리 과학선생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아름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저기 이어폰은 빼면 안 돼. 알겠지? 자, 목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소리,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귀속뼈, 달팽이관,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근데 귀는 평형감각도 담당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지. 자, 요 중간에 보면 요 기관을 중간에 연결된 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이라 해서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요 안에 귀에 돌멩이가 있어. 이 돌멩이를 귀이자 돌석자 써서 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여기에서 돌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병을 이석증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전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정기관. 자,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반틈짜리 고리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반고리관이야. 반고리관. 알겠죠? 그래서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데 요 안에 액체가 있어. 그래서 몸이 기울어질 때마다 이 액체가 막 슝슝슝슝 하면서 액체가 막 움직여. 그래서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데 그 회전할 때마다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돌 때마다 여기가 회전합니다. 알겠죠? 근데 몸이 멈출 때 여기 있는 액체도 같이 멈추지 못하고 관성에 의해서 같이 돌거든? 근데 그 액체 돌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끼는데 그 어지럼증을 극복하고 김연아 선수는 샥 하면서 바로 관중에게 인사를 하죠. 자, 근데 이 두 개를 평형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게 여기 있는 회색. 자, 귀인두관인데 내가 예전에 그 깨구리 할 때 여기 구멍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깨구리 있잖아. 깨구리는 귀가 사람 귀랑 다르게 생겨서 여기 이쑤시개 딱 꼽으면 깨구리 입으로 통과할 때거든. 그래서 여기 꼽아봤어. 근데 우리 비행기 타면은 막 멍멍멍 하잖아. 그러면 하면은 그
기가 뻥 뚫리는 느낌 나잖아, 맞지? 여기가 잎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귀인두관이라 하고 입속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구멍이야. 그래서 귀인두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새로 외워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그 다음에 뭐 귀인두관 이런 이름 같은 거. 됐죠? 자, 여기서 보면 평형감각기관이라고 해서 반고리관, 전정기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반고리관은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낀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의자를 돌리면 몸이 회전하는 걸 알고 있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이 반고리관이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낀다. 승강기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낀다. 이런 것들이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반고리관은 몸에 뭐와 상관이 있냐면 관성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기관은 중력이랑 상관이 있어. 중력. 알겠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몸의 기울어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위에 우주정거장 이런 데 가서는 전정기관이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몸이 기울어진지 몰라. 참 그런 데 가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맞지? 나는 좀 제일 궁금한 게 그 몸이 붕붕 뜨는 느낌을 한번 이런 건 경험해보고 싶어. 우주 여행은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어. 너 또 그렇지,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코, 혀 이거 남았는데, 자, 이제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인데, 우리 후각신경이라 해서, 자, 후각세포에서 냄새를 받아들이는데, 자, 여기 보면 후각상피라고 해서 콧물,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있는 층인데, 어디 있냐면, 여기가 콧구멍이야. 자, 콧구멍인데, 냄새는 주로 콧구멍 위쪽에서 맡습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데,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있는 세포층을 후각상피라고 얘기해. 자, 여기에 별표천에서의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각인데, 미각. 자, 미각은 혀 표면에 작은 돌기. 자, 혀 내밀어 보면, 여기 보면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거를 유두라고 합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 유두에 보면, 도돌도돌한 옆면에 보면, 이렇게 맛세포가 모여있는 봉오리가 있는데 요 맛세포가 모여있는 것들을 여기 보면 요런 것들이 있어. 자, 여기 확대하면 요렇습니다. 맛세포들인데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세포들을 맛세포라고 얘기해. 그 맛세포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맛봉오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것들이 다 맛세포들이고 맛세포들이 모여있는 걸 맛봉오리 요렇게 볼록볼록한 걸 뭐라고 부른다? 유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코 만져보면 코 딱까지 파는 데 있지? 코 위쪽 그 부분을 후각상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각상피 알겠죠? 후각상피 됐나요? 자, 후각상피. 여기 보면, 네, 여기 후각신경이 동그라미 쳐놨네. 자, 그러면 후각상피고, 후각상피는 뭐가 모여서 된 거다? 후각세포가 모여서 된 겁니다. 후각세포가 모여서 후각신경이 대뇌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맛세포들이 모여서, 맛세포들이 모여서 맛봉오리가 됐고, 맛봉오리들이 볼록볼록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유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아이들은 세포가 모여서 이제 신경이 전달해줘서 대뇌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구분을 하면 감각은 후각은 코에서 기체 체크하시고 미각은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감각의 성립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의 후각세포 후각신경 뇌로 가는 거고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오리의 맛세포 미각신경 뇌로 가는 겁니다. 후각상피 후각세포 맛봉오리 맛세포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매우 민감해서 쉽게 피로해져. 그래서 같은 냄새를 지속적으로 계속 못 맡아. 그래서 자기 냄새를 잘 못 맡는다 하잖아. 그래서 막 자기 땀 냄새 나는 사람도 있지. 자기 냄새 못 맡아. 그래서 자기 땀 냄새 못 맡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 냄새를 오래 못 맡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자기 생리 냄새 못 맡기 때문에 생리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내 생리 냄새는 안 나겠지 하면서
생리대 잘 안 갈고 하는 사람 있고, 남자는 땀 흘리고 운동하면서 나는 냄새 안 나기 때문에 난 괜찮지, 난 냄새 안 나, 이렇게 하는데 냄새 더럽게 많이 나거든. 근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샤워 자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있고, 막 비듬이 드륵드륵 떨어지는데, 친구 없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나는데, 자,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 오래 못 맡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 방에 냄새 나는 거 잘 못 맡고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미각은 혀로 느끼는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맛에는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서 맛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본다는 건 미각도 있지만 후각과 함께 종합적으로 맛을 느끼는 거라서 코로 맡고 느끼는 맛하고 코와 함께 느끼는 맛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콜라하고 사이다 있잖아. 그 구분 못한다 하지. 콜라하고 사이다는 일단은 맛은 똑같아. 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 완전히 맡고 콜라하고 사이다 먹으면 맛 똑같다라는 거 너네 들어봤지, 맞지? 들어봤지?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느껴지지만, 코를 막지 않고 젤리를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을 수 있어서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의 맛과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각이 아닌 맛이라고 돼 있어서 매운맛과 떫은 맛은 각각 혀와 입속의 통점과 앞점에 의해서 느끼는 맛으로,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칠맛도 맛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다음에 무슨 맛 있죠? 단신, 짠슨,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단신, 짠슨, 또 있나? 자,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자, 그 감칠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매운맛, 떫은 맛은 맛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칠맛 이런 것들이 맛입니다.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일단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면 6번 기다리고 문제 푸세요. 자, 다 풀었죠?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어떤 거죠? 진동 증폭하는 건 귓속뼈입니다. 자, 귓속뼈. 자, 몸의 회전하는 걸 느낀다. 자, 방골이관. 자, 그 다음 몸의 기울어짐을 느낀다. 전정기관.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자, 고막.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기인두관.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달팽이관. 자, 그 다음에 소리, 귓바퀴, 외이도. 자, 그 다음에 고막, 귓속뼈. 자, 그 다음에 달팽이관. 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네, 이렇게 갑니다. 자, 후각은 매우 이맘때쯤 또 튀어나오네. 민감한 감각기관이다. 감각이다. 맞습니다. 후각과 미각을 종합하여 음식 맛을 느낀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혀로 느끼는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이거는 아닙니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의 성립. 자, 어떤 상태? 기체.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상피. 피의 후각세포. 그 다음에 후각신경. 네. 미각의 성립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맛봉우리. 맛봉오리 맞지? 맛봉오리가 헷갈리네. 맛봉오리 맞지? 자, 그 다음에 요즘 영어를 너무 잘해갖고, 자, 미각신경.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쑤시개를 꼽아 놓고 요 간격을 다르게 해서 자, 요 간격이 좁은 것도 두 개로 인식하면 그만큼 예민한 거고 이렇게 넓은데도 두 개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만큼 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8mm, 6mm, 4mm, 2mm 순서로 손바닥을 이쑤시개로 살짝 누를 때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지 한 개로 느껴지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손바닥은 6, 손가락 끝은 2mm, 손등은 8mm. 그럼 손등이 제일 둔하다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런 실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한번 보면, 자, 뭐, 근시와 원시의 교정이야. 자, 근시는 어떤 거냐면,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 있거나, 알겠죠? 그래서 상이 어디에 맺혀 있냐면 망막 앞쪽에 맺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야 돼. 됐나요? 자, 원시는 상이 망막 뒤쪽에 맺혀서 뭘로 교정을 해야 되냐면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을 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시는 어디에 맺혀 있는 거다?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뭘로 교정해야 된다?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시는 뒤쪽에 맺혀 있어서 뭘로 교정을 해줘야 된다?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뒷볼, 앞오. 알겠죠? 앞오. 됐나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와 나는 근시와 원시 중 어떤 눈에 이상이 해당되는가? 뒤쪽에 맺혀 있는 사람은 원시고 앞쪽에 맺혀 있는 사람은 근시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려 교정하는 눈은 나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됐죠? 자, 가까이 있는 걸 잘 보지 못하는 건 원시입니다. 알겠죠? 원시. 그래서 가 같은 사람을 원시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나머지는 자, 집에 가서 다 풀어보세요. 됐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좀 빨리 해도 다 할 수 있겠지? 알겠죠?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